자, 그럼 오늘의 Q&A 시작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여기 적어왔는데 노트북에 계속 보면서 해볼게요. 자, 우선 1번. 예과는 내신이 들어가나요? 수능 성적은 일절 안 보고 졸업증명서만 보는 거죠? 영어 성적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질문 받았어요. 내신 부분. 제가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신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내신이 높다고 해서 뽑히고 내신이 낮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제가 아는 분이 내신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고 막 6, 7등급 막 이랬고 고등학교도 이제 정보고등학교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자기소개서를 기깔나게 쓴 거예요. 기깔나게 써서 합격하셔서 잘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저 다닐 때만 해도 내신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럴 때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 내신 안 좋은 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했으면 나는 이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걸 보여주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봤거든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성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과에서 본과 가는데도 영어 필요 없습니다. 영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2번. HSK는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면 편할까요? 편하죠. 미리 중국어 많이 공부해놓으면 편해요. 편하긴 한데 필수는 아니란 점. 아무튼 편하긴 편합니다. 왜냐면 중국어는 단시간에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준비하면 좋기는 하죠. 왜냐면 어쨌든 다 달아야 되는 정도가 있긴 있으니까 기준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과는 이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되게 높게 쳐요. 얘가 얼만큼 해서 들어왔는데 얼마가 지나서 이만큼이 성장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 준비를 하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왜냐면 수학은 와서 공부하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수학 부분 알려드릴게요. 수학은 저랑 같은 예술학과나 중문학과, 역사학과는 수학 시험이 아예 필요 없어요. 근데 국제관계나 법학과 또는 되게 과가 많은데 제가 그것도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런 그냥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준에 수학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경제 아닌 막 경영도 아닌 경제 경영 아닌 그런 과는 우리나라 기준 고1 정도의 수학이 필요해요. 중3 정도나. 경제, 경영, 이과는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수능 때 제가 봤던 수능 기준 수능 수학 제가 다 맞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수투까지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3번. 북경대학교는 편입이 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편입이 없어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편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는 대외한어학과? 근데 대외한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외한어학과는 이제 중문학과랑 다르고요. 외국인들이랑 같이 중국어를 공부하고 4년 동안 해서 졸업을 하는 학과인데 그 학과로는 편입이 가능하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들어본 대학교는 없었어요. 편입은. 그리고 4번. 예과는 북경대학교만 있나요? 아닙니다. 저도 몰랐는데 전매대학교도 있고 하얼빈 공업대학교도 있는데 그 공업대학교가 되게 유명한 공업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예과 시스템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5위 안에 들어가고 막 6위 5, 6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 안에서는 북경대학교만 유일하게 예과가 있습니다. 5번. HSK 6급이 있으면 수업 따라갈 수 있나요? 디디디디. 이 수업이 본과 수업을 물어보시는 건가 아니면 예과 수업을 물어보시는 건가 모르겠는데 예과 수업은 없어도 따라가요. 왜냐면 이제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반도 있잖아요. 저 3반이었을 때 아예 몰랐는데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과 수업은 당연히 처음에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6급을 따야 되는 거고 또 6급에 비할 수 없는 더 높은 중국어 성적을 따야 되는 거고 하지만 본과는 6급 가지고 당연히 안 되죠. 쉽게 생각해서 6급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수준의 중국어잖아요. 사실 그보다도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반에서 무슨 서울에서 1등인 애랑 대학 공부를 같이 하고 점수를 똑같이 받고 점수를 물론 외국인 가산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수업을 듣는 건데
제가 기준에 수업 따라간다는 거는 같이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숙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건데 제 기준에 맞게 말을 한다면 6급이 있어도 턱도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본과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6번. 예과에서 본과로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과를 한다고 해서 다른 대학을 지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과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다른 대학도 많이 넣어요. 그리고 또 북경대학교 예과가 너무 유명하고 잘 가르친다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목표는 북경대가 아니어도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예과 들어와서 중국어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른 대학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해의 어떤 대학교는 북경대 예과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예과를 끝내면 예과 졸업증명서를 줘요. 그래서 그 졸업증명서에 성적이랑 써있는데 어느 정도 성적도 좋고 하면은 대학교 바로 본과로 들어갈 수 있게 가산점도 준다고 알고 있어요. 자, 7번. 중국 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유학원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유학원 없이 했으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필요 없었어요. 시행착오 있었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 하지 말라고 제가 블로그에 다 써놨어요. 어떻게 유학원 없이 유학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다른 유학은 솔직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외국인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던가 뭐 아니면은 다른 루트로 들어간다던가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겠는데 예과는 진짜 필요 없어요. 예과는 진짜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수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8번. 예과는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예과는요. 2학기 제도와 3학기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학기 제도를 추천해요. 근데 이제 2학기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신청하고 6월에 면접이 있으면 보고 면접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 안 봤어요. 9월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또 3학기 제도는 이제 곧 다가올 11월에 신청을 하고요. 1월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3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세한 건 또 블로그에 있습니다. 9번. 중국 황사 어때요? 날씨는 괜찮은가요? 우선 날씨부터 말씀드릴게요. 엄청 추워요. 엄청 덥고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요. 근데 견딜만 했어요. 근데 뜨거워요. 저 지금 이 포알 보시면 혹시 얼굴이랑 색깔 비교가 되나요? 진짜 많이 타요. 막 뜨거워요. 아파요. 근데 뭐 그렇게 못 이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공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공기 안 좋은 날에 노랗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중국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3년 안에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좋아지는지. 10번. 유학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꼭 가져가야 하는 거 알려주세요. 돈? 진짜로. 돈? 왜냐면은 여기에 물건 같은 거는 여기가 훨씬 싸잖아요. 타오바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반찬? 한국 음식. 근데 한국 음식도 여기 다 있어요. 유학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분이 질문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물건 부분인 것 같아서 샤워기 있으면 좋아요. 여기는 석회수물이잖아요. 그래서 필터 샤워기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본인이 필요한 거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중국은 정말 카카오톡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카카오톡,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도 가끔 안 되고요. 이게 막 거면 심할 때 안 되고 되다 말다 하고요. 네이버 카페도 되다 말다 하고 다음 안 돼요. 근데 이게 VPN을 쓰면은 되긴 하죠. 어쨌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번. 예과 말고 북경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제 거 영상 1편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학생 시험 있어요. 되게 어려운 시험 있어요. 1편 참고해주세요. 13번. 혹시 몇 살 때 유학 가신 거예요?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요. 저 되게 늦었어요. 왜냐면은 북경대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 25세까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나이 제한에 걸렸었거든요. 한국 나이로 25살 때 예과로 들어갔고요. 예과는 당연히 이제 본과 들어가는 게 만 25세니까 예과는 만 24세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25살 때 들어가서 26세 대학교 1학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26, 9월에 이제 1학년이 됐어요. 사실 항상 힘들죠.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요. 늦었어요, 진짜. 늦은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이제 친구들은 일하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기분인데 나는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죠.
그니까 열심히 해야죠. 늦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야죠. 늦었으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고 늦었으니까 빨리 따라잡아야죠. 늦었으니까. 아니 늦은 게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고민 또 하다 보면 더 늦는데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 당신은 오셔서 고민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걱정하나 내일 걱정하나 똑같아요. 오시고 나서 걱정하세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다 생각해요 우리. 안 늦었다 생각합시다. 14번 생활비는 얼마나 드나요?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중국 생활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애매한 게 저 한 달에 진짜 20만 원 쓰는 친구도 봤어요. 맨날 학식 먹고. 왜냐면 학식이 엄청 싸거든요. 본인이 한국에서 쓰는 만큼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플러스 중국 베이징 집값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생활비는 본인이 한국에서 쓰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안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강아지가 잠에서 깨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되게 엄청 무섭게 무는데 안 아프거든요. 그렇게 그냥 장난치는 거니까 금방 끝나니까 집중해주세요. 자, 그리고 15번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자소서는 제 기준에는 제가 물론 답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내가 얼마나 어떤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고 이 성장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예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북경대학교에 가서도 어떤 생활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되게 북경대학교가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여기 당신들 나 안 뽑으면 후회합니다. 막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합격한 애들 거 자소서 많이 읽어보고 또 물어보도 봤는데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난 할 수 있다.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를 어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과 비용 어느 정도 드나요? 16번 400만 원 정도? 근데 또 이제 기숙사비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1년에 그 비용 부분도 제가 제가 블로그에 써놨어요. 제가 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4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1년에 진짜 너무 작고 8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생활비나 이런 거. 그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17번 워홀과 어학연수 어떤 거 추천하세요? 중국이 워홀이 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영어권 워홀은 되게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영어권 워홀은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0년 정도 영어 배웠잖아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중국어보다는. 그래서 가서 그래도 적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중국에서는 중국어가 너무 어렵기도 어렵고 이게 완전 빡세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일하면서 하나요? 가뜩이나 인건비도 여긴 되게 약하잖아요. 오히려 쓰는 게 더 돈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진짜 그러면 돈 없는데 어떡해요. 저도 알바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냥 차라리 워홀 할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빠르게 알바해서 그 돈으로 어학연수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제 생각에는. 뭐 워홀은 문화도 보고 생활도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언어가 통해야지 문화도 익히고 이렇게 배울 것도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은 어학연수가 답입니다. 18번 중국 어학연수 추천해 주실 만한 과정이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사설 기업보다는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선 안전해요. 두 번째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좀 낮겠죠? 세 번째,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이거만 한 게 없어요. 아니 저는 사설은 비싸기도 하고 가격 대비 그만큼의 가치를 못한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게 가격도 싸고 안전하고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제 학교에서 하면은 또 팁으로 그 학교 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어요. 예과도 중국인 동아리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중국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중국인들과 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거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도 좋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우선 북경대학교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북경대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친한 친구도 그걸 다녔고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반년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친구는. 19번. 예과 시험에 통과하면 원하는 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랑 똑같이 본인이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는데 본인이 지망하는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망한 과에. 그 친구들 중에서 내가 성적이 좋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낮은 과를 써도 그 낮은 과에 잘하는 친구들이 완전 몰렸어요. 그럼 이제 못 가는 거죠. 이제 눈치 싸움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가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애들끼리 막 말 많이 하다 보면은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과 시험이 이제 수학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하는 과로 갈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20번. 본과로 가는 게 많이 어렵나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만큼 고민해서 왔고 그만큼 힘든 우리 이거 되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도피성 유학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중국의 꿈을 가지고 온 사람도 많고 또 나이 들어서 저랑 비슷하게 새로운 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상처받고 이 정도로 많이 고민했고 그 정도로 많이 방황했으면 그리고 자리 잡은 그런 결심이 설 정도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면 뭐 어렵겠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대신에 너무 쉽게 고민하지 마세요.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고민하시되 한번 결정한 이후로는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망설이면 내가 여기 왜 왔지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후회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고민 후에 선택한 이후에는 앞으로 나아갈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Q&A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생방송 그거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댓글 한 번씩만 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봉구도 안녕.